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25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고 또 당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여러 가지 반칙과 특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같이 이 국정 운영에 참여를 했으니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입니다. 이낙연. 자, 그리고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패배하고 나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일종의 전국이 격변을 하는 그 시점에 미국으로 대피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본인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무슨 해외 대학에 이 방문연구원, 무슨 방문교수, 이런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많이 갔다가 오죠. 그리고 본인은 마치 큰 공부를 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송영길도 파리 가서 무슨 방문 교수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수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방 하나 어떻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 일종의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좀 국내 상황이 좀 반전될 때를, 정리될 때를 기다렸다가 오는 거죠.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이 지금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공부를 하고 왔다, 강연도 했다 하지만은 강연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고 교민들 상대로 주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일종의 정치인, 국내 정치인들 대피처로 가 있다가 왔는데, 자, 어제 왔죠. 마치 무슨 개선 장군이 이 큰 공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려서, 물론 이재명의 지지자, 개딸들이 와서 또 항의도 하고 그런 소란을 피웠죠. 자, 그런데 어제만 그런 퍼포먼스고 이낙연의 말을 보면은 과관입니다. 본인이 이 미국에 가서 대피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를 했는데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이 1년 내내 국정운영 발목을 잡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이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40%대로 들어섰고 여러 가지 지표도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낙연이 귀국을 해서 1년 되니까 귀국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그 텀을 타서 들어와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은 무조건 와서 윤석열 정부를 막 깎아내립니다.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재명 대신 이제 앞에 나서겠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다. 은근슬쩍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이 지금 당장 이재명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 그 빈자리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들어가겠다. 당권을 내가 다시 잡겠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1년 동안 대피해 있다가 와서 느닷없이. 아니,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베트남 갔다가 또 전에 파리 가서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하고 왔죠. 그리고 거기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왔고, 베트남에서도 무려 111개의 MOU, 사상 최대, 대통령이 가서 사상 최다의 MOU를 체결하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 미국 국빈 방문했었고, 자기가 피단처로 삼아서 가있던 미국에, 이낙연이 가있던 미국에 국빈 방문도 갔다 왔고, G7 소청 받아서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정상 외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그 전에 갔을 때 가짜뉴스 퍼뜨려서 폄훼가 되고 했지만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마치 어떤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낙연의 앞날은, 이낙연은 지금 당장은 이낙연의 플랜 A는 민주당 접습니다.
플랜 A는 민주당 접수인데 플랜 B가 지금 슬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접수가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 B 이야기가 나오는데 플랜 B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이 플랜 B가 좀 가깝지 않느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좀 현실성이 오히려 플랜 A보다 더 있지 않느냐. 뭐냐 하면 플랜 A는 민주당을 접선하는 것, 민주당을 접수를 하는 것이고 다시 당 대표를 했으니까 다시 접수를 하는 것이고 플랜 B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신당, 호남신당 이 이야기는 과거에 나왔었죠. 호남을 주축으로 하니까는 이낙연 호남신당 이 정도 가지고 총선에서 뭐 본인이 국무총리도 하고 정말 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과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그렇게 호남으로 하기는 좀 그렇죠. 호남만 가지고 신당을 만들기는. 그래서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낙연과 유승민, 이준석의 결합입니다. 만약에 그 결합이 되면 본인들의 명분이 있죠. 영호남, 유승민 대구죠. 이낙연 호남. 그리고 이준석도 최근에 뭐 자기가 아버지 고향이 대구라고 그러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하는 게 있음, 지역적으로 어떤 결합을 한다. 뭐 그런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한쪽에 유승민, 이준석은 어차피 지금은 보수라고 자기들의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속 보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보수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죠. 그 보수 그리고 진보정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이렇게 하면 또 그림이 하나가 됩니다. 같이 합치면은. 자, 그게 플랜 B인데 우선 플랜 A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낙연이 지금 귀국하고 나서 친 이낙연계 뭐 윤영찬 뭐 설훈 거의 돌격 대장처럼 행동을 하죠. 계속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호시탐탐 이재명 낙마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굳이 이 손을 쓰지 않아도 검찰에서 이 7월 말 8월 초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본인들이 그때 국회 해결을 열지 않을 테니 구속영장을 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뭐 불체포 특검 포기 한 연장선상에서 7월 말 8월 초 구속영장을 쳐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서정욱 변호사는 어제 송국권의 법대로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7월 말 8월 초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당 폐쇄에 말려드는 거고 7월에 들어서면은 바로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7월 초까지는 이 해기가 돼 있으니까는 그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재명을 오히려 궁지에 몰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만약에 7월 초에 정말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은 선택은 두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체포 특검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더니 진짜인 줄 아는가? 뭐 그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내가 불체포 특검을 선언한다고 했더니 검찰이 보란 듯이 바로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이 국회를 안 열겠다고 했는데 7월 초에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시켰다. 이것은 이 검찰의 이 기획 구속영장 청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불체포 특검 포기 선언을 백지로 돌려버릴 수가 있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불체포 특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불체포 특검을 향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불체포 특검 포기 선언 발언을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는 표결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 자, 이 당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은 당론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재명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요소를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재명이 나가서 신상 발언을 하면서 나를 가결시켜달라. 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표결이 들어가죠. 둘 다. 만약에 본인의 발언을 철회를 하고 이 나를 부결시켜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말해놓은 게 있으니까는 나를 가결시켜라 뭐 이렇게 하든지 표결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번에 한번 이 체포동의안을 한번 부결을 시켰죠. 그 한 표 차이였는데 어쨌든 과반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2차 체포동의안 이재명에 대해서 하면은 가결될 거라는 그 예상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낙연이 왔습니다. 이낙연이 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낙연에게 줄을 서르는 사람들,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 어차피 이재명 체제로 가면은 공천을 받지 못할 비명계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어느 경우로 표결에 가든지 간에 이재명이 나를 또 정치 검찰이 나를 또 탄압한다, 그래서 또 부결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 발언을 한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해서 나를 좀 가결시켜 달라고 하든지 간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면서 이낙연이 귀국해 있는 상황이고, 일종의 대안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공천을 못 받는 비명계에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가결표를 일제히 던질 그를 그 상황이 예상이 되죠.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차 그 표결 때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과반수가 넘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이 구속길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이낙연계에서는 그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무혈 입성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이게 플랜 A입니다. 자, 그 플랜 A가 무혈 입성인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상당히 떨떠름하죠. 이재명이 원래 어제 이낙연이 귀국할 때 직접 공항에 가서 마중을 해야 된다, 뭐 정말 화합을 원한다면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환영의 메시지를 낼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어제 하루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오늘 6.25 그 기념식 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직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은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송영길 돈봉투 그 파문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죠.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이재명이 경선을 할 때 송영길이 당대표로서 이재명 쪽에 일방적으로 편파 판정을 했다. 편파 심판을 받다. 자, 그래서 이 대선 후보가 워낙 그대로 정상대로 이렇게 경선 관리를 했으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러면 이낙연이 이재명이 가서 0.7% 차이니까는 윤석열 후보를 꺾고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이낙연이 돌아와서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특히 지금 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 대장동 의혹을 확산시킨 쪽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쪽이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절대 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플랜 A를 이낙연이 하려면은 이재명계도 완전히 접수를 해야 되는데, 자, 그게 불가능하다. 이재명계에서도 이낙연과 이렇게 완전히 이낙연이 그 당권을 잡으면은 전부 다 공천 학살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비대위를 만들어서 무혈 입성 이런 것을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수순은 당이 깨지는 것밖에 없죠. 당이 깨지는데, 이낙연 혼자서 지금 당을 만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남당만으로는 지금 어떤 총선에서 승부수를 걸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이 이 이낙연과 유승민 골칫거리, 보수 진영의 골칫거리, 또 이준석 이렇게 결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공교로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조기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종자죠. 노무현 정부 때 그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대 교수가 오늘 신동아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 조기숙은 그 전에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자 신동아 인터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일종의 전망인데 조기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이 조기숙의 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낙연계 또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을 중심으로 소장파 그룹이 가세해서 신당을 창당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 조기숙의 그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가 손을 잡으면 최소 30%의 지지는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바람이 불면 40% 지지만 확보해도 3파전에서 신당이 승리를 휩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면 다음 대선 때 이대로 이 구상대로 되면은 다음 대선 때 이 신당에서 이낙연과 유승민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는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자, 이게 조기숙의 전망입니다. 저는 이 전망에 대해서 일부는 전혀 터무니없고 또 일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뭐 유승민, 이준석이 합리적 보수 아니죠. 전자부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이비 보수죠, 사이비 보수. 그리고 박지현이 무슨 뭐 정치적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 박지현을 하나의 이 정계 개편의 한 축으로 발상하는 이것부터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낙연의 개혁적 진보 뭐 여기도 또 물음표를 붙이지만 어쨌든 이 박지현을 제외를 하면은 인적 구성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적 구성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이낙연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 뭐 이 구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의 결합체가 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총선을 앞두고 부분적인 정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의 플랜 A는 민주당 접수지만 무혈입성이지만 이재명계에서 크게 반발을 해서 당이 쪼개지면 쪼개졌지 그건 안 된다고 놓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가 민주당에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낙연이 온전히 그를 접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비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무혈입성을 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친명계가 공천 학살 우려에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면은 당이 갈라질 텐데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은 지금 이낙연 계보들 주로 호남 중심입니다. 그 호남 중심의 이낙연 계보들이 쭉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하나는 민주당의 친이낙연계가 남아 있으면은 이낙연이 당을 접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면은 공천 학살을 당하겠죠. 그래서 따라 나오는 데다가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안 좋습니다. 호남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제 금요일에 발표된 것만 봐도 갤럽에서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1%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5% 나왔는데 보통 보면은 민주당이 호남 지지율은 뭐 90%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제 발표된 여기서 이 호남 지지율이 불과 43%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43%. 이게 이 일주일 사이에 13%포인트가 추락을 했는데 원래 56% 일주일 전만 해도 56%였다가 43%가 됐는데 이게 더 심상치 않은 것이 그 시점이 이번 조사가 조사가 실시된 시점이 이재명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시점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소홀을 하고 또 무슨 뭐 혁신위원회 김은경 혁신위원회 다시 출범시켜서 혁신하겠다 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13%포인트 빠져버리는 이것은 거의 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빠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표상에서는 안 나타나지 않지만 호남의 맹주 이낙연이 귀국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낙연이 귀국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 조사가 됐죠. 이낙연이 귀국하는 마당에 어떤 대안이 생겼는데 이재명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또 그 이낙연이 여전히 호남에서 지지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은 TK지만은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가면 공천 못 받죠. 이준석은 지금 뭐 곧 검찰에 소환이 돼서 그 성접대 의혹 때문에 무고죄 그걸로 뭐 사보 처리 받고 기소되면은 출마도 못 하지만 유승민은 뭐 그런 거 아니까 출마도 할 수 있고 세력화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승민, 이준석은 1년 내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으면서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낙연의 그 수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이준석은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응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호남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지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보수 진영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호남에서도 별로 싫어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층도 싫어하지 않는데 이 지역이 TK니까 그러면은 이낙연이 따로 신당을 만들면은 민주당을 접수하지 못하고 나와서 신당을 만들면은 이 호남만 가지고 하면은 지역정당, 호남신당 이렇게 되지만 유승민과 같이 하면은 TK와 영남과 호남이 같이 하게 되니 모양이 그럴듯해지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이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3지대에서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이 이낙연의 플랜 B. 플랜 A는 이재명이 사법적으로 구속되면은 무혈 입성. 이것이 플랜 A. 그 다음에 거기 무혈 입성이 안 돼서 이재명이 쳐놓은 이 산성에 막히면은 다시 퇴각해서 따로 나와서 살림을 차리는데 같이 결합할 대상이 유승민, 이준석, 플랜 B.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